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주택연금하고 농지연금은 있지 않았습니까? 이 가입을 무조건 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겁니다. 국가가.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 그리고 농지은행처, 농어촌공사 등등 국가기관에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무조건 가입을 해야 된다. 예? 개인 기업이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부부 종신 지급이에요. 어? 가입자만 지급을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물론 조건에 따라서, 승계 조건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나이도 약간 차이도 있죠. 나이가 너무나 젊으면 승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보고, 그러니까 가입자와 배우자까지 같이 지급을 한다. 100% 그대로. 뭐 떼고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가 농지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지연금 지금 1년 차인데, 영농경력 지금 이제 1년 차지만 저희 집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5년만 기다리면 나름대로 내가 설정한 금액대로 딱딱 나오니까. 저는 와이프 200, 저는 250을 잡았습니다. 최저로. 450을 잡았는데, 저는 450 그러니까 제가 5년 있으면 60이 되거든요. 60부터 딱딱 450은 난 받을 자신 있습니다. 물론 얼굴에 약간 탔지만, 얼굴은 탔지만, 기분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백이 있지 않습니까? 백이, 이런 핸드백도 백이지만, 이런 연금도 든든한 백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강은 또 따라오는 겁니다. 왜? 이제 자기의 정신 마인드가 일단 밝으니까. 고민이 이제 하나는 줄잖아요.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한 가지는 줄잖아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부부 종신지급이다.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택연금이나 농지연금은 영모기지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대출 상품입니다. 한마디로 대출 상품인데, 이 대출금을 흔히 말해서, 쉽게 말해서 대출금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매달 살아계신 동안에 매달 지급한다는 그런 조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경공매를 활용하면 부동산에, 이 중개업소 부동산에 가셔도 건매물이 있습니다. 건매물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경매 물건보다 싼 물건들이 있습니다. 저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어떤 특정한 경우입니다. 몇 건도 없어.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물건이 나한테 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확률적으로. 저거 합니다. 그렇죠. 부동산 저하고 저거 하는 사람 중. 예를 들어서 싼 물건도, 그러니까 싼 물건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경매 공매는 그렇지 않잖아요. 전국에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는 특정 지역만 이렇게 좀 중심적으로 보시죠. 근데 경공매는 전국을 다 보잖아요, 우리가. 그것도 앉아서, 집에서. 그래서 이 경공매가 장점이에요. 경공매를 하면, 중개업소를 통하는 것보다도 더 높은, 그 수익률을 가질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경매 물건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작년 대비 한 80% 증가한 것 같아요. 만 건대에서 지금 23,000건대로 이제 한 만 건 이상, 한 7, 8천 건, 만 건 이상이 건수가 늘었잖아요.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더 넓어졌다. 이렇게 본다고 저는 보죠. 그 대신, 좀 클릭도 많이 하고, 사이트도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공짜는 없어. 예? 자기가 나름대로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온다. 저는 요번에, 제가 자꾸 농지연금을 이야기하지만, 농지연금을 하면서 그런 어떤
만족감을 느꼈어요. 네, 하면 된다. 저도 겁났습니다. 야, 340평을 어떻게 이걸 해? 야, 아주 큰일 났다. 해놓고도 큰일 났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힘은 뭐냐면 우리 황경진, 경매원 황경진 원장님,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 선배님들이 큰 힘이 된 거예요. 제가 말은 던져놨는데, 뭐뭐를 이제 이렇게 파종을 했다 심었다고 해놨는데, 근데 그래도 뭐 몇 뿌리를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학원에? 그쵸? 근데, 저 부원장이라는, 저분은, 경작, 뭐, 신기를 심었다고 그러는데, 사진은 올라오는데, 뭐, 아무것도 안 가져오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아침 일찍 가서 물도 주기도 하고, 약도 치기도 하고, 또 밀가루에, 요즘 유튜브를 보면, 천연 그런 어떤 제초제들, 농약이랄까? 벌레를 갖다 이렇게 퇴치시키는 그런 것들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 막걸리에다가, 식초 또는, 사카린, 요걸 좀 풀어서 하면은 기본적인 아주 요 풀벌레는 죽어요. 제가 그래서 고추를 4근 반을 했습니다. 4근 반. 땡초를, 청양고추 작거든요. 근데 그건 4근만 5근을 하니까 방앗간에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누가 했냐고. 근데 이제 그런 거죠. 그런 어떤 유튜브에 있는 그런 이렇게 앞선 농업인 선배님들이 하신 그런 것도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옥수수 수확해서 좀 몇 통 가져왔죠. 예. 그런 거, 그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농지연금을 이런 거면 농지연금은 시장에 갖다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 모양은 별로 안 좋아. 모양은 안 좋지만 내가 먹을 거니까 농약을 많이 안 치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양이 안 좋죠. 그러나 이게 이제 유기농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맛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분이 이제 농약을 안 쳤다, 유기농으로 키웠다니까 기분부터가 틀려.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농지연금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딱 시작하면 그냥 막 속도는 내게 돼 있습니다. 왜? 주변에서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인 거예요. 시작이 반입니다. 시작만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주변에서 도와주고 또 우리 또 황경진 원장님 계시니까 또 원장님한테 또 조언도 구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시작하는 겁니다.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제가 이제 딱 3가지로 딱 했습니다. 3가지. 주택연금이 좋긴 좋은데, 야, 돈을 얼마씩 받을까? 돈을. 그리고 주택연금의 이 패턴이 약간 좀 바뀌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가 주택연금의 제일 기본 샘플입니다. 아파트는 가격이 거의,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라는 재화의 가격이 거의 정해졌잖아요. 몇 동 몇 토, 몇 동 몇 토는 얼마. 기본적인 가격이 딱 정해졌어요. 기본적인 가격이. 물론 인테리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약간 가격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인 가격은 정해졌습니다. 아파트는. 그런데 아파트 외에 다가구 주택, 월세 받는 이제 투룸, 원룸 이런 이제 쓰리룸이 되죠. 그런 다가구 주택의 부동산 가격은 약간 이 격차가 있습니다. 새가 잘 들어오는, 그러니까 공실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부동산은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실이 계속 장기화되면 그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상가가 계속 들어오고 세입자가 상가인데 이렇게 써붙여 놓는 그런 상가가 아닌 계속 세입자가 언제라도 들어오는 그런 상가. 또 주택연금 같은 경우는 원룸 투룸 월세가
항상 거기는 대기 수요가 있는 집이다 정도 할 정도로 위치가 좋고 집 관리를 잘한다면 이 주택연금은 있지 않습니까? 주택연금 한 건으로 한 400만 원 이상은 딱 한 달에 봅니다. 최소 400만 원입니다. 저는 지금 농지연금 이제 스타트 했지 않습니까? 내년에 주택연금으로 또 제가 한번 지급받는 사례를 통장에 탁탁 이제 주택연금은 맨날 이렇게 기표되는 날이 좀 틀려요. 근데 농지연금은 매달 1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연금 같은 경우에 이제 매달 들어오는 입금 금액을 모자이크 약간 처리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데 주택연금 같은 경우가 이제 아파트는 이제 기본적인 이제 룰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억 기준에 한 나중에 제가 뭐 보여드리지만 20만 원 전후 20만 원에서 뭐 조금 왔다 갔다 합니다. 1억에 5억 하면 100만 원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어요. 나이에 따라서도. 근데 10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이 5억짜리다. 이건 또 상황이 틀려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있잖아요. 통장에 현금 흐름이 이거 대장입니다. 현금 흐름이 많은 사람이 어디 가서 힘을 주지,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만 받아가지고 이제 힘 못 씁니다. 연금만 받아가지고는 야 오늘 내가 점심 살게 이야기 못 합니다. 이제 연금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 오늘 내 점심 살게. 오늘 모임 한번 할래?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그 다음에 이제 다가구 주택,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근린주택이라고 하죠. 상가주택. 요 세 가지만 탁 분석을 제가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전에는 에어비앤비 아세요? 예. 아시죠? 에어비앤비가 최고의 대세입니다. 주택연금에서는. 이 에어비앤비에 가입을 하면 시골도 시골이고 시골은 조금 뭐 수요가 덜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경주 이런데 경주 시골이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니지만 뭐 경주, 진주, 경치, 유적지가 있는 곳이라든지 경치가 뷰가 좋은 곳이라든지 이런 곳은 있지 않습니까? 에어비앤비가 대세입니다. 대세예요. 그러나 이제 확률적으로 보면 이제 대도시가 그나마 좀 낫죠. 예? 우리 불경 같은 데는 그래도 부산이 좀 낫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부산에 다가구 주택을 1층만 해도 피로피다. 주차장이다 그러면 2층만 에어비앤비로 딱 가는 거예요. 3층은 원룸투룸 월세 받고 4층은 자기가 살고 그러면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그냥 400만 원은 그냥 기본 400만 원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400만 원 목표다. 이래요. 400만 원. 그냥 한 건만 하면 되는 거야. 제가 농지연금 1인당은 아니지만 저는 450만 원 목표로 하고 부부 와이프까지 포함해서 이 주택연금 하나 하면 그냥 500원 넘잖아요. 기본이. 충분히 이거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한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가 주택연금의 또 다른 수익 모델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농지연금. 제가 이제 강의할 부분은 농지연금 부분에 이제 돈은 있지 않습니까? 눈하고 귀가 있잖아요. 쓸 데가 많아. 그래서 지금 돈이 별로 없어. 그래서 농지를 임대해서 영농경력 5년이 중요하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농지연금이 안 돼요. 영농경력 5년. 그러니까 농업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농업인이. 응? 만약에 이런 경우 있죠.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부모님이 연금을 이제 농지가 있잖아요. 그걸 상속을 받았어. 그러면은 자식이 바로 그 혜택을 못 봅니다. 우리 농지연금에 보면 2년 보유기간 2년이 있죠.
보유기간 2년은 이제 그 농지 기준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상속인 부모님이 농지를 이제 오래 보유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년 조건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그 이야기입니다. 2년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매로 만약에 취득을 하면 경매나 부동산 중개업소를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2년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바로 농지연금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상속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보유기간 2년은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 대신에 신청인의 자격에 제가 이제 강의 시간 말씀드린 신청인의 자격에 영농경력 5년은 상속을 받았더라도 영농경력 5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늦었을 때가 제일 빠를 때라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5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야. 그죠? 지금부터 준비해요. 힘 안 듭니다. 얼굴이 약간 타서 그렇지. 예.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강의할 부분이 공무원이 농지연금을 준비할 수 있느냐? 농지연금을 준비하려면 농지대장, 농업경제등록을 해야 되거든. 기본적으로 농지대장을 딱 갖춰야 됩니다. 공무원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농지연금을 받으려면 그러면 공무원이 농지대장을 신청할 수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공무원. 2013년에 LH 사태 때문에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도 없고, 그리고 농지를 소유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주 좀 그 감독기관 그리고 그 인사부서에 승인을 득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의 안 하는 경우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안 된다. 안 된다. 머리 아프다. 하면은 머리 아픈 일이 생긴다. 이래서 안 한다. 그리고 또 그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주택연금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이래 보면 제가 요표 있죠, 요표. 요거 중요해요, 요표. 요표는 뭐냐면 한국 그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표입니다, 이게. 그 제가 여기에 이제 색깔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한 거지, 제가. 아까 5억이라는 기준은 뭐 5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 제 수준이 그래서 저는 이제 5억으로 잡았습니다. 우리 수강하시는 분들은 한 7, 8억 정도로 잡으면 될 거라고 느껴지는데 저는 좀 낮춰서 제 수준에서 5억을 잡았습니다. 5억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잠깐만요. 여기 보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다 대출도 많이 해주죠. 대출, 연금. 여기 보면 주택연금이라 뭐라 설명이 있어요. 여기에 월지급금 예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 일반주택, 아파트 이래가지고 이 금액이 딱 나와요. 여기에 이제 이게 뭐냐면 정액형, 돈을 꾸준하게 받는 거. 약간 10년은 많이 받고 10년 이상부터는 좀 적게 받는. 그리고 유형은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종신 지급 방식을 많이 택합니다. 그래서 그 2024년 올해 3월 1일 기준으로 만약에 5억은 있다. 그러면 5억은 기준으로 하면 주택연금은 55세부터 가입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 원의 집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 55세에 72만 8천을 받아요.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한 60세 중반 이래 받는다고 보면 120만 원 정도.
65세 기준으로 뭐 55세부터 받는 분들은 별로 없으니까 한 65세 기준으로 해서 한 120만 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70세에는 5금 기준일 때 이렇게 해서 딱 이제 제가 보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120만 원, 70세에 한 147만 원, 150만 원 정도. 이 금액이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파트지 않습니까? 아파트는 이 주택연금 가입 안 하면 돈이 안 들어오죠. 돈이 안 들어오고 돈을 까먹죠. 매달 관리비 나가고 뭐 그 건강보험료 이런 뭐 과표 기준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재산세 기준되고 돈을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주택연금을 들면 이만큼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아파트가 아닌 원룸 투룸 이리 되면 이제 상황이 반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 조건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택연금이 조건이 두 개인데 계약 조건이 두 개입니다. 그게 이제 근저당 방식이 있고 신탁 방식이 있는데 이제 근저당 방식은 내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주택연금을 받는 거고 신탁 방식은 이제 소유권을 이제 공사로 주는 거예요. 내가 살면서 집은 내 집이야. 그런데 소유권은 이제 공사로 줍니다. 그게 신탁 방식이에요. 그런 방식에 따라서 차이는 있어요. 약간씩은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받는다. 그리고 뭐 7억이면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죠. 그래서 아파트를 다 빼고,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에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단독주택을 권하면,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을 권하면 불편해.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3층, 보통 주인이 3층 정도 살죠? 거기 3층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간혹 한 0.1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건 간혹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3층까지 걸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60세, 65세 되시는 분이 3층 걸어 올라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다가구 주택은 안 돼.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러는 거지. 응? 3층을 월세를 받고, 2층에 투룸, 뭐 등등을 주인이 살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여러 가지 전환하기 나름이니까. 그러나 제가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현금 흐름을 만든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렇죠? 아파트는 짐입니다. 수입원이 없으면 짐이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 자, 그래서 만약에 아파트가 이제 5억 원 간다. 이게 아까 말했던 이 금액들은 있지 않습니까? 시세입니다. 시세. 팔리고 있는 금액이에요. 근데 내가 이제 내가 팔리고 있는 금액을 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부동산원, 뭐 KB, 예? KB 이런 뭐 이제 그 은행에서 이제 정하는 그런 시세로 매달 그 대출 금액 정할 때 이제 그런 자료들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되는 시세의 가액 그 부분을 해서 이게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래 시세가 5억이다 일반적으로. 그러면 아파트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120만 원, 65세에 70세에 148만 원, 150만 원. 아까 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있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하고 계약을 하는 거, 국가 기관하고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이 금액이 딱 정해져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야기는 이 국가기관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월 지급액이 딱 정해진다는 거예요. 물론 기간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기간마다. 뭐 10년을 많이 받고 10년 이후부터는 작게 받는다. 아니면은 3, 4년부터는 뭐 점차적으로 많이 받는다. 뭐 정액형.
그러니까 약간의 그런 어떤 모델은 있지만 기본적인 거는 120만 원, 65세에 약 120만 원, 70세에 148만 원 받는다. 그럼 좋다. 금리 변동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금액이 뭐 그대로 뭐 원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금액이 작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고민을 해봐야 돼요. 왜? 응?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가 연금을 일단 연금 준비를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역으로 해서 우리가 제가 아까 그 조선경제에서 330만 원으로 턱없이 부족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뭐냐면 왜 330만 원으로 월 생활이 안 되느냐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330만 원 가지고 생활이 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생활이 안 되시는 분은 왜 생활이 안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생활이 안 되면은 뭘 해야 되느냐? 답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30만 원 생활이 안 돼.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그 자료에 그대로 뭐 65세, 67세 내가 뭐 정년해가지고 67세 돼가지고 한 130만 원 정도 받으면 연금 플러스 하면 생활이 되겠네? 그러면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120만 원, 130만 원이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불만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불만이다. 우리 저 수강하시는 분들 보면 표정들이 전부 다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불만이다. 그러면 이제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뭐냐? 5억짜리 팔아야 돼. 아파트 팔고, 아파트 팔고 환경진 경매원 가가지고 다가구 주택 분석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다가구 주택 그런 사례도 많이 있어요. 수강하신 분들 중에.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 주택을 이제 경공매로 매입을 해서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 많죠. 우리 원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뭐 여단반, 진단반, 우리 그 거제에서 다 뭉치자, 다 만나자, 뭐 양평에서 뭐 우리 뭐 살자 등등 좋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양평, 경남 거제 이런 등등의 많은 수강생들이 다가주택 뭐 기타 부동산을 매입을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양평 이외에도 많지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이 5억짜리를 팔고 이제 다가구주택으로 이제 가보는 거예요. 다가구주택으로. 야, 그러면은 한번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자, 저도 23의 6300 한번 보겠습니다. 23의 6300 자, 23의 자, 제가 이제 강의 자료에 넣었던 이제 그 시흥시 정왕동이 다가구주택이거든요. 지금 다가구주택에 낙찰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추세가 지금 이거 49%에 30%씩 떨어지거든요. 30%. 그러면 이제 이해유찰이 되니까 이제 49%. 이 49% 전후에서 물론 이제 차이는 있습니다. 70% 전후에서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보통 2회 정도 유찰이 되는 거예요. 그럼 반가 플러스 알파 정도로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다가구 주택은. 왜 그러냐면 나는 죽어도 아파트에 살 거야. 그리고 이 보면 중고차 안 타시는 분도 있어요. 나는 곧 죽어도 새 차. 나는 곧 죽어도 새 아파트. 이런 분도 있어요. 제 주변에도 계신데. 그러니까 아파트만, 그러니까 다가구 주택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는 아파트에 비해서 선호도가 낮다는 거죠.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제 그 속내를 보는 거 아닙니까? 속내를 이제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물건을 지금 반값에 49%, 51% 떨어진 49% 플러스 알파에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있지 않습니까? 이거 뭐 위치가 좋죠? 위치가 좋은데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저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주택연금용이라면 저는 건축물 대장을 많이 봐요. 이 건축물 대장을 보면 이 보죠. 가구 수가 19가구야. 그러니까 원룸으로 이 집은 원룸집이야. 주인 맨 위에 층이나 제일 상층에 주인이 살겠죠. 주인이 사는 집 말고는 전부 다 원룸이라는 거야. 원룸.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아시죠? 여기 위반 건축물. 뭐 이런 걸 항상 확인해야죠. 저는 있잖아요. 황영진 원장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경공 매물권 많은데 꼭 위반 건축물이 붙어 있는 걸 사야 되겠냐는 이야기지. 판넬을 갖다가 4제곱 미터를 갖다가 해체를 해가지고 원상복귀를 하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4층에 있지 않습니까? 4층에 그 베란다 쪽에 판넬 붙어 있는 거, 실리콘 해가지고 붙어 있는 거, 그거 떼는 것도 예산일입니다.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거. 예산일이 아니고 예산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렇게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거는 아예 신경을 안 써야 됩니다. 특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 말고도 많으니까. 그 이야기죠. 그래, 이제 돌아가서. 이제 위반 건축물이 아니죠. 이 보시면, 그래서. 여기 지하에도 있네, 지하에도 5가구가 있고. 그러니까 합법적인 가구 수예요. 지하에도 방이, 그러니까 5가구가, 원룸이 5개가 있는 거야. 제가 보기 1층에 5개, 2층에 5개, 3층에 4가구.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특이하게 원룸이 많다, 이렇게 가구 수가 많다 볼 수 있는데, 저는 이걸 이제 강의용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그 강의용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19가구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0년에 지어졌죠? 그렇게 오래된 집도 아니고 볼 때 그러면은 이 보죠. 어디 갔어? 여기 가격이 9억 감정가입니다. 그렇죠? 거래되고 있는 시세는 아니에요. 경매 감정이죠. 이제 감정평가사가 하는 감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감정을 했는데 9억 5,800이 나왔어요. 그죠? 감정이 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고 그건 차제로 하고 일단 감정이 9억 5천이 나왔다는 거는 이 정도 시세, 이 정도 분위기는 간다는 거지. 그죠? 우리는 대략 그 분위기를 알 필요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물론 그 경매 감정이 조금 높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제 수업이니까 9억 5천에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을 일단 확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9억 5천 그러면 9억 5천이면 9억이면 이보죠. 9억이면 따블은 안 되지만은 거의 아까 120만, 5억은 65세에 120만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이 9억이다. 이렇게 가면은 이제 이렇게 가죠. 이렇게 가면은 요거는 100단인데 요거는 200단이야. 그죠? 단위수가 차이가 나. 그리고 여기 260만원, 요거는 150만원 쳐주고, 150만원인데 260만원이에요. 금액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금액이 확 바뀔 수가 있나요? 아까 재화는 아파트 가격은 거의 제가 픽스 됐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거의 약간씩 올라도, 거의 그 가격이 고정되어 있죠. 아파트는. 근데 다가구주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익성에 의해서 저 집은 월세가 잘 나오는 집이야. 저 집은 세입자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집이야. 향이 좋아. 아니면 관공서 주변에 있어.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오피스가 많아 주변에 판교 주변에 만약에 원룸이다 이러면은 이런 원룸 잘 안 잘 나가겠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금액이 딱 벌써 차이가 나잖아요. 금액이 그렇죠? 그래서 돌아가서 9억대 최소 9억대로 200만 원 언저리 연금을 받는 거예요. 주택연금을. 그렇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받고 19가구지 않습니까? 19가구. 자, 19가구에 만약 18가구다. 하나는 자기 주택연금은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자기 살아야 돼요. 자기 살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4일은 살고 3일은 딸네 집에 가 있어도 됩니다. 7일 내에 살아도 안 돼. 아니, 살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미국에 이제 큰아들이 있다. 그럼 또 미국에 한두 달 가셔도 됩니다. 주소지는 이제 주택연금 뭐 계약된 그 주소지에 놔두고, 그리고 생활은 이제 거기서 하시되, 이제 뭐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 치고, 아까 이제 18세대, 19세대에서 한 세대는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가입자가. 그럼 16세대잖아요. 최소, 뭐, 30만원만 보자고요, 30만원만. 30만원 더 싸게 줄 수도 있어요. 30만원, 보통 이제 서울 같은 데서 40만원, 50만원 합니다. 지방은 한 30만원 정도. 그러니까 평균 제가 30만원. 30만원만 하면, 기본적인 월세만 해도, 이거는 540만원입니다. 540. 그렇지 않습니까? 540만원. 제가 드리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가구 주택은 주택연금 플러스 알파가 있다. 그 알파가 얼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5억짜리를 이렇게 만약에 전환을 하면 12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대, 800만 원대로 간다는 거예요. 집 한 채 갖고 뭐 평생 먹고 살겠네. 평생 먹고 살죠. 그래서 굳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뭐 조금 전에 저 부산 분을 대구에 한번 제가 가서 임장 활동을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이분이 왜 대구를 고집을 하느냐? 제가 부산에 사시는데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왔대요. 그래서 대구에 고등학생 자기 동기들하고 같이 지내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원에 계시든 부산에 계시든 대구에 계시든 이제는 있지 않습니까? 현금 흐름이 들어오면서 자기가 같이 이렇게 우리 황경진 원장님 말씀하셨던 돈, 건강, 외로움 그러니까 친구가 있는 그런 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700만 원, 800만 원 받으면 친구들이 없던 친구들이 옵니다. 전화 안 받던 친구들도 전화합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만약에 저는 여건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5억짜리 팔고 이렇게 갑니다. 그렇게 해서 농지연금, 주택연금 같이 해서 제가 바로 기본적으로 한 600은 만들 수 있잖아요. 600은.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건 여담이지만 저는 살고 있는 집은 법인 명의로 사업자 명의로 해놓고 사업자 명의로 하고 주택연금은 내가 주소지를 옮기든 와이프가 주소지를 옮기든 이래서 에어비앤비로 가는 거예요. 그럼 1가구 1주택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경우는 사업자로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아파트에 살고 주택 소유는 배우자로 가든 가입자로 남편으로 가든 가가지고 그 주소지 옮겨놓고 거기서 생활해도 되잖아요. 그거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에 살면서도 다가구 주택에 이 주택연금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팍 바뀌어버리잖아요. 금액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지금 너무 큰 거를 잡아놓으니까 지금 18가구를 잡아놓으니까 야 저게 진짜 되나?
저기 내일도 못 간다는 소리가 이래 놓으면 이 정도 되면 있지 않습니까? 건물 관리인 한 명 줘도 되죠. 에? 건물 관리인 둬서 이제 계단도 좀 청소도 좀 시키고 그런 할 수도 있잖아요. 에? 근데 지금 18가구 이제 건축물 관리자를 보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18가구가 아닌 한 6가구, 7가구 이런 데 많아요. 어? 그렇게 해도 만약에 6가구다. 그러면은 한 180만 원 들어오잖아요. 180만 원 월세만 예를 들면 그럼 180만 원 플러스 아까 120만 원 그러면 그거만 해도 3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이게 다가구 주택의 아주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만큼 또 물건도 많이 나오고 이 낙찰률이 그 아파트보다는 그리고 이 관심도가 좀 떨어진다. 그런 부분이에요. 예전에 한번 우리 원장님이 강의하셨는데 고성에 다가구 주택이었습니다. 주택연금용으로 해가지고 다가구 주택을 한번 소개하신 적이 있었어요. 강의를. 그때 고성에 있었는데 1층에는 상가 식당이었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1층에 식당이었고 2층에 전부 다 이제 그 주택이었거든요. 고성. 안 들어갔는데. 제가 그 물건 보고 저거 내 거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어요. 응? 왜 그러냐? 이제 거기는 이제 조그만한 그 조선소 뭐 공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발품을 원장님이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발품을 팔아야 된다. 어? 그러니까 이제 상가 거기 식당은 제가 보건 데는 이제 뷔페 식당 그 이제 한식 뷔페 식당 많잖아요 요즘 그런 식당이었고 사진으로 볼 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뭐 월세가 한 70만 원 정도 7, 80만 원 나온다고. 거기 그리고 이제 2층에 원룸이 있잖아요. 이 원룸을 제가 이제 생각에는 그 주변에 기업에 숙소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통으로 한 개 한 개 안 주고 기업에 찾아가서 내 건축 건물 주인인데 내가 살면서 관리해 줄게 집 관리해 줄 테니까 직원들 숙소로 쓰세요. 그래서 법인하고 계약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현실성이 있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면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그 부동산에 대한 주택연금은 주택연금대로 받고 일정 상가 받고 뭐 식당 대 받고 그 기업에서 이제 직원들 요즘은 이제 뭐 외국인들 많이 쓰니까 숙소도 그 자기들 관리하기도 편해. 직원들 관리하기도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가격 뭐 절충해서 주는 거예요 한 방에. 그러면은 얼마나 편합니까? 그리고 주소 다 거기 살면서 이제 강의 시간이니까 이제 FM대로 이야기하는 거죠. 한 4일 5일은 거기 집 관리하고 2, 3일은 아들 딸 집에 가고 좋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주택연금의 최고의 장점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게 다가구 주택. 근데 거기는 이제 금액이 이 정도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때 봤더니 한 460만 원, 450만 원 이상 나왔어요. 주택 플러스 두 개 합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방에 그냥 400만 원. 아이네. 우리 친정 동네에도 맞다. 네, 맞다. 그거 좋았잖아요. 얼마 전에 좀 됐죠. 이제 고성이야. 그 고성은 아니면. 고성에서. 예. 그 우리 친정 자, 쪽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그 시흥에도 아주 뭐 인구가 많이 삽니다. 뭐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항상 그래 건축물 관리자는 필히 봐야 됩니다. 그 이제 이렇게 그 유료 그 옥션지를 보면 이런 거 다 이제 이렇게 첨부가 되어 있으니까. 건축물 관리장 보고 이제 정확한 가구 수 그리고 불법 건축물 유무 그 층별 이제 여기 이제 가구 수 그리고 건축 연도 그리고 주 용도 이런 거 확인해야 되죠. 원장님 강의 시간에 그런 거 우리가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은 맞지만 상가를 갖다가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데 많았죠. 사무소를 쓰고 있든지 강남이라든지 뭐 이런 데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다가구주택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이제 100% 다가구주택으로 가는데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용도를 잘 봐야 돼. 용도를 여기는 보세요. 여기 다가구주택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사무실, 여기에 이제 뭐 일종 근위생활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입을 시켜서 주택으로 쓰고 있다. 주택으로 세를 줬다.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요거하고를 잘 확인을 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본적으로 건축물 관리 대장이다. 자, 갑니다. 자, 그렇게 가고.